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기사인데요. 자유일보의 기사를 소개하는데 다른 데도 이런 관련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제목이요. 김경률 따옴표 한동훈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것. 패배를 곱씹는 시간 필요.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전 차기 당대표 출마 관련해 절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김경률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총선 패배의 의미를 좀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전 위원장의 성정을 아는 입장에서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해야 되는지 깊은 천착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물리적인 시간뿐 아니라 이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여러모로 맞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당대표 출마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 이외에 본인의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 위원장의 SNS 글과 관련해서는 갑갑함을 느껴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비판에 대해선 홍 시장의 발언들이 대단히 세다며 배신자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홍 시장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공공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본인의 일신상 안위와 권력을 위해 나아가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라고 보고 견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김동욱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요.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였군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김경률은 한동훈의 뭐 오른팔 같은 사람이니까 뭐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통화할 때마다 뭐 콜록콜록 소리가 났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몸이 아픈 거 핑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르는 것도 이제 보이콧한 거에 대해서 김경률이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김경률이가 또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이 백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찬을 부리면서 뭐 월요일 날 오찬인데 금요일 날 요청하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오찬을 두 다리 건너 전화하는 것도 이해 안 간다 이러면서 두 다리 걷는 거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왜 한동훈 전화도 안 할 텐데 직접 해지 왜 비서실장이 했냐 뭐 이런 건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이게 뭐 어디 외국 국가원수한테 통화해도 우선 비서실장이 먼저 해. 그래서 뭐 좀 이따 뭐 통화하는데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해도 그렇게. 아이고 직접 전화 안 했다고 제랄 발광을 하네 김경률. 김경률이가 한동훈을 망쳐요. 얘만 없었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곤란한 위치에 안 빠지고 총선도 그렇게 말아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김경률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서 요 따위 얘기를 하고 요렇게 몰고 가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그냥 경도돼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비서실장 통해서 다 예약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뭐 직접 전화를 안 했다고 대라를 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야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밥 먹자는 게 뭘 그게 무례야? 그 한 달 전에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한 달 전에 예약할 일이 무슨 이벤트 하는 거냐? 너가 니네 좌파들 좋아하는 건 무슨 막 이벤트 하잖아. 야 밥 먹는 게 무슨 이벤트야? 긴급하잖아 지금. 그리고 추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대위원들하고 밥 먹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또 얘는 또 그러더라고 김경률. 비대위원들한테는 전화가 안 왔대. 야 이놈아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약속이 되면 비대위원들한테 다 연락이 가는 거지. 야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이 아파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니네들한테 뭘 연락을 하냐? 그러면 한동훈 없이 널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한동훈이 아프니까 그럼 널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김경률을? 이놈이 이렇게 오만방자예요. 이게 누구나 측근을 잘 둬야 되는데 측근 때문에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측근 잘 둬야 됩니다. 측근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정진석도 비서실장 뽑았고 뭐 총리도 이제 뭐 뽑을 거고 뭐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잘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의 뜻과는 달리 아니면 때로는 자기의 뜻을 왜곡시키게 옆에서 살랑살랑 이런 사람들이 또 혓바닥은 좋아요. 또 아주 그럴싸하게
크게 살랑돼요. 그럼 그걸 들으면요, 이거 넘어간다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김경률이 망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망친 거지. 김경률이 뭘 책임져? 그까이 뭐 비대위원 사표 내고 그만인데 이제는 거기서 라디오에서 떠들고 어디 가서 떠들고 이거 폐악질이나 하는데 책임 안 질 놈이거든.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만 책임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지나간 거고, 이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안 나온다는 거, 요번에는 출마 안 한다는 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한동훈을 위해서도 잘한 거고, 그다음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잘한 거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거 좋아요. 최소한 1년은 제 생각에는 저 외국 나가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 아니면 대권의 뜻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조직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DJ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경률이 한 얘기 보니까 뭐 목소리는 계속 낼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는 계속 낼 정치적인 행보는 한다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는 안 나가지만 나름대로 뭐 이제 뭐 포럼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면서 때로는 뭐 마이크를 잡고 하면서 그다음에 조직을 가동하면서 한다는 건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이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안 되게는 할 수 있어요. 안 되게는. 그게 정치 권력의 기본 속성입니다. 이건 윤석열, 한동훈의 예만이 아니라 뭐 이건 말하자면 기본 공식 같은 거예요. 이제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각을 세우고 식사 한번 하자고 비대위원들을 전부 같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이걸 보이콧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 건강상 이유로 보이콧하고 이렇게 오른팔이었던 김경률이가 나서서 이렇게 뭐 요따오 소리를 말이야 해대고 뭐 2다리 건너서 한동훈한테 뭐 무례하게 전화하느냐,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되느냐, 이런 소리 나오게 하고 이러면은요,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누구하고 요단강 건너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요단강 건너는 게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하고 요단강 건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승민처럼 윤석열 지지파와 한동훈 지지파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벌써부터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내 지지자들과 함께 가겠다, 윤석열 지지자들과 싸우겠다는 신호가 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국힘당은 굉장히 수렁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줄잡고 옹호하려고 그러고, 어떤 의원들은 또 한동훈 줄잡고 한동훈을 또 옹호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저 범죄 집단하고 맞서 싸우는데 일치 단결해도 이재명 하나 감당이 안 돼. 법무부 장관일 때 해결 못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해결 못했잖아요. 이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윤석열 파 따로 한동훈 파 따로 가자고 이렇게 벌써부터 대놓고 밥도 안 먹어. 그리고 오른팔 내세워서 이렇게 뭐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막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누가 무례한 겁니까?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데 건강상 이유로 보이콧한 게 무례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팔이니 김경률이가 있다고 소리하는 게 김경률이가 무례한 거죠. 근데 김경률이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김경률 혼자만 욕먹을까요? 이게 결국 한동훈한테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시대가 정치가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그래도 깔끔한 정치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이제 문재인 때부터 징글징글한 사람이 버티면 이긴다고 그래서 문재인 징글징글, 조국이 징글징글, 이재명이 징글징글, 사법 리스크고 뭐고 버티고 징글징글하게 있는 이준석이 그냥 뭐 형상납 가지고 징글징글하게 버티고 막 그냥 계속 배신자로 징글징글하게 버티고 이러니까 결국 금배지 달더라. 이재명이도 징글징글하게 버티니까 감옥 안 가고 저렇게 그냥 권력을 잡더라. 조국도 뭐 징글징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징글징글하게 윤석열하고 막 징글징글하게 붙어서 이렇게 정치권에 남아서 내 목소리 내면서 징글징글하게 붙어야 다음에 뭐 대권 잡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김경률이가 했을 수 있고, 김경률이 요 나발통에 한동훈 위원장이 살짝 속았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들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 징글징글한 거 곧 이제 고시라는 건 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심판 받습니다. 감옥에 가요. 조국이 징글징글한 것도 감옥에 가. 준석이 징글징글한 것도 언젠가는 금배지 떨어져요. 이게 사필 규정 돼요. 똑같이 징글징글로 나가면 안 돼. 김경률이 징글징글 나가도 그런 놈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따끔하게 당신 자꾸 그런 발언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난 앞으로 당신하고 이렇게 소통 안 하겠다. 이렇게 해요. 뭘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데 뭐 콜록콜록 서로 날이더라. 뭐 이게 김경률 입에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손절을 하세요. 김경률 같은 놈 손절하고, 말하자면 추측은 전망은 한 1년 정도는 조용하게 추스리면서 뭐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
공부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리, 한국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다음 밑바닥 조직 다지기. 저 좌파들은 어떻게 진지전 치는데 우리도 어떻게 진지전을 쳐야 되겠다. 이런 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권 3년이라고 치면요. 최소한 1년은 그거 준비 작업 해야 돼요. 물밑 작업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1년 뒤에부터 시작해도 그때도 빠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막 대권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가듯이 간다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용히 좀 한 1년은 빠져주면서 오히려 내가 섭섭한 게 있어도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자기한테 좋습니다. 일단은 충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물밑에서 좀 공부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거 대놓고 밥 안 먹겠다고 그러고 이 김경률이 있다고 소리 하게끔 내두는 거는 본인이 이 패착하는 거고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국민들하고도 요단강 건넌다니까요.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배질이니까 제목. 지금 배반하면 안 돼요.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배신해서 뭐 한동훈파, 윤석열파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돼요. 그러지 맙시다. 지금은 김경률이 빨리 쳐내고요. 이런 놈. 이게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라니까 이런 놈이.